안녕하세요. 책 읽기 날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암에 걸려도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습니다. 암은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 의학적 치료만으로 낫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달갑지 않은 손님을 몰아내겠다고 암세포를 공격하기만 하면 치료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서 암세포도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손님처럼 대해야 합니다. 암과 함께 살아갈 용기를 가지면 암이 스스로 물러나는 때가 옵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의 수많은 세포 중 1에서 3%의 돌연변이 세포가 우리 몸에서 자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97에서 99%의 세포는 건강한 세포인 것이지요. 따라서 암세포가 있어도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99%의 건강한 세포가 몸을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암을 극복하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암을 극복할 수 있다. 암은 낫는 병이다. 암은 감기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마음에 새기세요. 이런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치료한다면 암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왕도는 없어도 정도는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암을 이겨내는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책을 펴낸 이병욱 박사는 자타공인 암 박사인데요. 암 수술 후 재수술이 거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갖춘 국내 최고 외과 전문의입니다. 암 환자의 내면까지 돌보며 암 치료를 위해 헌신해온 이병욱 박사의 따뜻한 조언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달갑지 않아도 손님, 암을 적당히 달래주세요. 많은 분이 암을 무서운 질병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암을 사랑받지 못한 세포들의 반란이라고 여깁니다. 암세포를 잘 어르고 달래면 암이 있는 채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암, 탐욕이 낳은 결과. 우리 몸에는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요. 어떤 계기로 인해 돌연변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 세포는 너무 많이 생성되면 다른 세포들을 위해 스스로 죽음을 택합니다. 자연 사멸의 길을 걷는 것이지요. 인간의 마음 한구석에 이타적인 면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간혹 죽지 않고 증식하는 변이 세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한 번 생기면 걷잡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늘어납니다. 다른 정상적인 세포로 가야 할 영양분을 모조리 빼앗아 엄청난 속도로 증식합니다. 환자가 암을 견디지 못하고 죽으면 결국 암세포도 죽게 마련인데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세포지요. 그 탐욕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게 전이입니다. 처음 생긴 곳과는 다른 장소에서 증식하는 것입니다. 암이 생겨나는 이유는 암세포의 성형과도 닮아 있습니다. 암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풀어보면 암은 병, 품,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못된 잎이 산처럼 많이 쌓여 생긴 병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잘못된 잎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입으로 먹는 나쁜 음식들입니다. 과시, 폭음, 탄 거, 짠 거, 뜨거운 것 등입니다.
두 번째, 불규칙적인 식습관을 말합니다. 세 번째, 나쁜 말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불평, 불만, 시기, 미움, 질투, 화, 저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담아낸 말들이 결국 병을 일으킵니다. 탐욕과 무절제, 오만이 암을 부른 겁니다.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특이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암에 걸리기 전 몇 년 사이 감당하기 힘든 안 좋은 일을 경험한 환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분노, 슬픔, 긴장 등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몸속 세포가 견디지 못하고 탐욕적으로 변해 암이 된 게 아닐까 합니다. 변화하는 순간 시작되는 암치료. 암에 걸렸다면 내 몸을 사랑하지 않고 너무 힘들게 했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순간 암치료가 시작됩니다. 암 환자는 반드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일상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암에 대한 공포를 날려버리세요. 기쁨을 느끼면 우리 몸의 건강한 세포가 힘을 얻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만 걸려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은 특정 물질을 주입하면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신과 육체의 건강이 균형을 이뤄야 극대화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통해 면역력을 기르면 암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탐욕으로 뭉쳐있는 단단한 암세포를 풀어주는 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몸에 암세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암을 미워하거나 증오하면 또다시 그 부정적인 마음이 암세포를 키우는 꼴이 됩니다. 똑같은 사기암을 선고받고는 누구는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누구는 3년 뒤에도 잘 사는 모습을 봅니다. 오랜 세월 암 환자들을 지켜보니 암을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려니 해야지요. 라는 말과 함께 모든 상황을 허허 웃으며 받아들입니다. 암에 걸리기 전에는 까다롭거나 엄격하거나 비관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한 환자들은 이내 여유를 되찾고 배려심을 갖습니다. 그렇게 암에서 살아납니다. 암에 온 힘 쏟지 말아야. 부정적인 마음과 함께 치료에 대한 과욕도 버려야 합니다. 사기쯤 되면 어떤 치료를 하든 삶을 얼마나 연장시킬까를 고민합니다. 치료의 목적을 삶의 질이 아닌 수명 연장에 두는 겁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등 죽음으로 치료를 멈춰야 할 때까지 수많은 치료를 지속합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술 후 암이 재발한 60대 후반의 담도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복강 내 다른 장계도 전이된 상태였지요. 그런데 그분은 놀랍게도 10년 넘게 건강히 잘 살고 있습니다. 한 번씩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는 하지만 의학적인 수치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환자 스스로가 자신을 건강하다고 여기고 암 때문에 하지 못할 일은 없다며 좋은 삶을 누리고 계십니다. 암을 앓고 있다고 해도 삶이 불편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암을 인정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질 높은 삶을 누리면 수명도 자연히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암과 동행하려면 암을 손님처럼 대하세요. 세상을 살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존의 지혜를 깨닫게 되지요.
암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해 생기는 질환이 아닌 만큼 해결책도 한 가지일 수 없습니다. 달갑지 않은 손님을 몰아내겠다고 암세포를 공격하기만 하면 치료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받지 못해 반란을 일으킨 암세포를 죽이기에 필사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적당히 대접해 달래주세요. 그리고 남은 힘을 자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세요. 수술, 항암, 방사선으로 암세포를 공격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웃음, 음식, 신앙, 운동 등으로 건강한 세포의 힘도 길러주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세요. 좋은 음식을 먹고 몸을 움직이세요. 삶의 질을 높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암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보안통화의학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스스로 존귀해질 때 암 재발에서 멀어집니다. 암 환자가 어렵고 힘든 치료를 겪어낸 후 다소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면 그 다음에 최고로 바라는 것은 암이 재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재발을 막는 데는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라거나 이것만 먹으면 걱정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의심하세요. 암 재발 막는 방법은 마음. 암 재발을 막을 비법이나 특효약은 지금까지 결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왕도는 없습니다. 다만 정석은 있습니다. 모든 치료는 길게, 넓게, 깊게 접근해야 합니다. 치료를 총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학적 치료, 면역치료, 식이, 영양요법, 운동, 여행, 가족치료, 봉사요법, 예술요법 등을 실천해 나가길 권합니다. 더불어 나는 예외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암을 극복할 수 있다. 암은 낫는 병이다. 신의 영역에서 암은 못 고칠 병이 아니다 라고 마음에 새기세요. 하늘의 영역에서는 암이나 감기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치료 방향을 선택한다면 혹 암이 재발했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투병 과정 자체가 행복해야 나는 낫는다.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하면 낫는 쪽으로 선순환이 생깁니다. 반대로 암 재발이 두렵고 걱정돼서 불안하고 극복하기 힘들겠다고 생각하면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선순환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만약 암을 죽이기 위해 환자 본인이 죽을 때까지 항암제를 쓰겠다고 결정한다면 이는 잘못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야 여생을 더 행복하게 보내고 긍정적인 치료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금의 고통을 그저 감수만 하는 상황이라면 좋은 치료가 아닙니다. 투병 과정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도 치료 방향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루하루의 행복한 선택이 결국 암의 극복, 재발 방지라는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암 치료를 할 때는 행복한 암 치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지긋지긋하고 이러다 죽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치료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고통을 무작정 참는 선택을 한 후에 암을 극복하는 환자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암 치료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매일 행복해야 잘 이겨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마음과 좋은 습관을.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진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해야 행동의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음식을 먹고 잘 자고 운동하세요. 그동안 좋은 습관을 만들지 못했다면 앞으로 만들면 됩니다. 암을 불러들이는 나쁜 습관에서 암을 나가게 하는 좋은 습관이 몸에 배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진심으로 재발하지 않고 암에서 자유롭게 오래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살기로 결단하고 습관을 바꾸세요. 죽음 앞에서 하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마음만 굳게 먹으면 못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마음의 습관을 변화시킬 때 암 재발에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인내로 좋은 생각과 습관을 갖춘다면 여러분은 재발을 이겨낸 환자이자 참사랑을 아는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나 있을 겁니다. 99%의 건강한 세포를 믿으세요. 인간의 몸을 이루는 세포는 70조에서 100조 개입니다. 암으로 진단받았다는 것은 암세포를 포함해 1에서 3%의 돌연변이 세포가 우리 몸에서 자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97에서 99%의 세포는 건강한 세포인 것이지요. 관점 바꾸기. 사람들은 암을 진단받으면 그와 동시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가슴이 떨려서 잠을 못 자는 일은 물론이고 며칠 동안 물 한 방울 입에 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하면 이런 상태가 몇 주, 몇 달씩 가기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하필 내가 왜? 라고 분노하거나 이제는 죽었구나 라며 좌절합니다. 평소 생활에서 그다지 불편함을 느끼지 않던 사람들이 환자로 불리는 순간 환자가 돼버립니다. 몸에는 아직 97에서 99%의 건강한 세포가 남아있는데도 말입니다. 암세포가 있더라도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97에서 99%의 건강한 세포가 몸을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를 가르는 기준은 그저 암 진단을 받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진단받지 않은 사람들은 암세포를 지니고도 잘 살아갑니다. 어쩌면 의료가 발달하지 않아 암 진단을 제대로 못하는 시절에 살았다면 암인 줄 모른 채 오랜 기간 건강하게 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최선의 전략을 짜는 데 집중할 것.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정에서조차 수군을 포기하고 이순신 장군에게 권율 장군의 휘하에 들어가라고 하자 이순신 장군이 남긴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승리를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기적을 이룬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적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했습니다. 그는 명량이라는 좁은 길목으로 적선을 유인하는 전략을 취해 한 번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적선의 규모를 8척으로 줄였습니다. 암 진단을 받는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것과 같은 의지적 선언과 전략입니다. 내 몸에는 아직 90% 이상의 건강한 세포가 있고 암에 대항할 준비도 돼 있다. 나는 환자가 아니다.
단지 지금 내 몸에 암세포가 조금 있을 뿐이다. 기적을 이룬 환자들은 스스로 암과 싸울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건강한 세포들을 잘 관리함으로써 암세포가 더 이상 늘지 않게 막고 암의 크기를 줄이고 그런 상태를 몇 년간 유지해 몸에서 아주 밀어내버리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암에 걸린 후 완치만을 생각하는데 암세포를 완벽하게 없앤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하루에 5천에서 1만 개의 암세포가 생겨나는데 이를 완벽히 막는 게 쉬울 리가 없지요. 이쯤 되면 암 극복 전략의 초점을 완치가 아니라 다른 데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암과 공존하려면 제가 생각하는 최상의 암 극복 전략은 암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암이 있더라도 삶의 질이 좋다면, 암이 있더라도 오래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적인 투병입니다. 이를 위해선 암을 의식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암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되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추적 관찰할 때에도 암이 커졌네, 작아졌네,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암을 완전히 없애겠다, 몇 년 안에 암을 완치하겠다 등의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그보다는 하루하루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건강한 세포를 더 건강하게 만드세요. 많이 웃고 잘 먹고 편히 주무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지혜롭게 투병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99%의 건강한 세포가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오기암 환자가 되세요. 암의 병기는 종양의 크기, 전이 정도, 타장기로의 원격 전이 등을 따져 1에서 4기로 나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암 환자에게는 오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카운터 펀치보다 반복되는 잽이 낫다. 암을 한 방에 이겨낼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권투로 한번 비유해보지요. 가볍게 뻗어서 연속으로 날리는 잽이 처음에는 위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누적되면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것보다 상대에게 더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암 치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을 이기는 한 가지 특효약은 아직 없지만 이 자잘한 잽이 바로 오기라고 생각합니다. 오기는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첫째, 제대로 먹고 제대로 배출하기. 둘째, 제대로 운동하기. 셋째, 제대로 마음 다스리기. 넷째, 제대로 잠 잘 자기. 다섯째, 제대로 호흡하기를 실천하는 겁니다. 이 생활 습관이 강해지면 암은 계속되는 자잘한 펀치에 나가떨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실천 사항들, 즉 먹고 배출하고 운동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잘 자는 것의 중요성은 많은 암 환자분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호흡하기라니 이게 암 치료에 왜 중요할까요? 제대로 된 호흡만으로 충분하다. 인간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숨을 잘 쉬기 위해선 되도록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좋겠죠. 산소 포화도가 높은 산을 오르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공기정화 식물을 키워서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권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이 심각한데요. 오염된 공기는 DNA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굴뚝청소부에게 방광암이 많았다는 보고는
굴뚝매연 속에 있는 코발트, 카드뮴, 니켈, 구리 등이 암을 유발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보통 사람보다도 더 깨끗한 공기를 마셔야 하는 겁니다. 한 번씩 나무가 많은 깊은 산속을 등산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제대로 된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헛박과 아래까지 산소를 공급한다는 느낌으로 깊게 숨을 쉬세요. 기분 나쁜 감정을 실어보내고 기분 좋은 감정을 실어온다는 느낌이면 더 좋습니다. 혹시 투병하는 중에 감정이 흔들려서 화가 나거나 분하거나 우울해지거나 미움이 생길 때는 긴 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산소를 충분히 들이마시면 정신뿐 아니라 신체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산소가 충분하지 않을 때 혈액은 알칼리성으로 변하면서 혈관을 수축시켜 두통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호흡하세요. 사람들은 암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은 잘 낫지 않고 꼭 고통이 온다. 결국 죽게 된다. 암은 병기에 따라서 생존율이 정해진다. 초기암은 예후가 좋고 말기로 갈수록 예후가 나빠진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기를 갖고 오기를 실천한다면 극복하지 못할 암은 없을 겁니다. 수술할 것인가 말 것인가. 수천 건의 수술을 하면서 재수술한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반대한 수술이었죠. 체력도 약하고 몸무게가 40kg도 채 되지 않은 75세의 할아버지 환자였습니다. 저는 그 정도 상황이면 하늘에 목숨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제 아버지라면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면 환자가 너무 힘들 겁니다. 수술해서 1년을 더 사는 것과 수술하지 않고 반년을 사는 것, 그리고 오래 사는 것과 질 높은 삶을 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면 100세까지도 살 수 있지만 아직은 75에서 85세가 평균 수명입니다. 그래서 노인 환자를 수술할 때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75세부터는 더욱 신중을 기하는 편입니다. 수술하면 환자가 너무 힘들 겁니다. 그래도 여한이 안 남도록 수술해 주세요. 당시 환자의 상태는 무척이나 좋지 않았습니다. 몸무게가 30kg 후반으로 너무 쇠약해서 수술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수술대 위에서 돌아가시더라도 여한이 없도록 수술을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제가 수술해 주지 않으면 다른 병원에 가서라도 수술할 거라는 보호자들의 말에 할 수 없이 저는 수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할 수술이라면 제가 직접 하는 게 나을성 싶었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하면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한눈에 드러납니다. 개복해보니 탄력이 떨어진 장기들이 보였습니다. 이러면 수술한 후에 유착이 잘 일어나고 상처도 더디 아뭅니다. 겨우 봉합을 했지만 터질 가능성이 농후해 문압부, 수술대 절제 후 이은 부분의 누공, 장기와 몸표면 또는 두 장기 사이에 생긴 비정상적인 통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수술 첫날부터 많은 분비물을 쏟아내더니 급기야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재수술한 다음에도
그분은 한 달이나 더 입원해야만 했습니다. 수술 결정의 판단 기준. 수술이 능차가 아니라고 아무리 보호자를 말려도 꿈쩍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을지 말지는 반드시 보호자가 아닌 환자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수술하면 2년을 살고 수술하지 않으면 1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고려해야 할 건 수술 후의 삶의 질입니다. 단순히 몇 달을 더 사는 게 의미 있는 일인지 환자에게 좋은 결정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 더 힘들거나 아파할 것 같으면 안 하는 편이 낫습니다. 앞에 보호자들처럼 수술을 결정할 때의 판단 기준이 결코 보호자들의 여한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수술은 인체의 균형을 인위적으로 완전히 깨버리는 의료행위이므로 그로 인한 실보다 득이 클 때 시행합니다. 수술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마법도 아닙니다. 건강한 상태의 일반인에게 더 힘든 일입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암 환자에게는 수술 후유증을 감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치의가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게 아닌 상황에서 최우선 선택으로 수술을 고려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수술 앞에서 신중한 태도를 기하는 건 환자의 생존과 삶의 질 관점에서 결코 과한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몸만 고치는 암치료 백전백패합니다. 저를 찾아오는 환자는 1기부터 4기까지 다양하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대학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받고 온 말기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암이 재발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과 공포에 찾아오는 환자도 있고 실제로 재발하여 온 환자들도 있습니다. 다니던 병원에서 더는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듣고 찾아오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대개 항암제의 내성이 생겨 항암제를 여러 차례 받고 치료했지만 치료의 한계를 느끼고 저에게 온 경우입니다. 마음과 면역력의 관계. 이렇게 다양한 사정으로 찾아온 환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병입니다. 암은 국소질환이 아니라 전신성 질환이고 면역질환이자 유전자 수준의 질환입니다. 또한 암은 스트레스에 의한 시민성 질환입니다. 성경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라는 잠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듯 암은 마음속 암, 즉 정신적인 암을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낫지 않습니다. 물론 암이라는 질병은 어렵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둑을 두듯 한 수 한 수 잘 두어 나가다 보면 길이 열립니다. 정석이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시행착오를 견딜 만한 범위가 넓습니다. 하지만 암 환자들은 이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소한 시행착오도 겪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피할 수 없다면 시행착오를 이겨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자기 선언을 하도록 합니다. 나는 낫습니다. 이 정도 병쯤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결코 환자가 아닙니다. 내 몸에 잠시 연약함이 깃든 것 뿐입니다. 나는 다 나을 것입니다. 나는 건강해졌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뇌와 마음은 행복하면 행복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건강하다면 건강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기쁨이 충만하면 기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생물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몸에서 도파민, 엔도르핀, 엔케팔린, 세로토닌, 다이돌핀이 많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경내 전달 물질을 많이 내보내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5천에서 1만 개 혹은 그 이상 생긴 암세포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어느 환자의 예후가 좋았을까? 비슷한 시기에 2명의 환자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60대 중반이었던 남자 환자는 폐암 말기로 이미 암세포가 몸 여러 군데 전이돼 한 달을 채 살지 못할 것이라는 선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 환자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두 환자는 나이나 예후가 비슷했지만 성격이나 환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남자 환자는 까칠했고 불평과 불만이 많았으며 엄격한 성격으로 주변을 경직시켰습니다. 반면 여자 환자는 가족과 주변에 헌신적이었으며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의 결과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남자 환자는 경직된 성격과 생활을 변화시키면서 암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이후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성격과 삶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여자 환자는 처음에 암인 줄 모른 채 헌신적인 아들의 도움으로 즐겁게 투병해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1년 가까이 열심히 투병한 끝에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아들은 한 달밖에 못 산다던 어머니의 상태가 좋아지자 안심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어머니 암이었어요. 지금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러나 모친은 암이라는 사실만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암은 고통스럽고 잘 낫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완치가 안 된다고 낙심했고 이렇게 살 바에야 고통이 오기 전에 죽는 게 낫다며 스스로 판단한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막연히 보기에는 여자 환자 쪽이 더 예후가 좋을 것 같았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환경과 상황을 넘어 마음을 지키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암쯤은 이겨낼 수 있다 하는 믿음과 확신을 굳게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신념이 아니라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몸속의 암은 과거에도 지금도 내 몸속의 세포일 뿐입니다. 너 사랑받기 좋은 세포가 되길 바란다. 혹시 함께하는 게 힘들겠거든 언제든 떠나도 된다 라는 식으로 암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마음과 몸이 먼저 반응할 것입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